안녕하세요. 10월 11일 화요일, 월요일 같은 화요일, 그러면서 날씨는 대단히 차가워진 공기를 마주하게 되는, 이제 가을의 중반도 늦가을로 이렇게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 처음으로 열리는 화요일 증시, 우리 시장은 글로벌 시장의 영향이 크게 영향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조금 전에 다우존스가 2%대의 급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역시 1%대, 잠시 후에 뉴욕 시장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증시 일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규제, 상무부의 규제 공포에 의해서 반도체주가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다는 아시아 증시 소식이 어제 월요일 보여주었었죠. 상하이 중국 증시가 3,000선을 붕괴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또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 대부분이 휴장한 가운데 일본이 어제 휴장을 했군요. 중국 본토의 본토 상하이 증시와 홍콩의 증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단히 큰 폭으로 추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일에서 7일 국경절 연휴에 돌입했던 중국의 증시는 장기 연휴 후에 첫 거래일을 급락으로 마감, 3,000선이 깨졌다라고 하는 소식이고요.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50포인트 1.6% 빠진 3,000선이 무너진 2,574포인트로 마감을 했네요. 5거래일간의 장기 휴장을 끝내고 이날 거래를 재개한 상하이 종합지수는 장 초반 등락을 반복하다 강보합과 약보합 사이에서 움직이다 오후 거래에서 하락폭이 확대됐고 결국 강한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3,000선 아래로 추락했다는 사실이고요. 오늘 이번 주에도 아마도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3,000선을 회복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세계 경제 흐름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의 빅스텝 0.5%의 충격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최대 변수로 미증시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한국은행의 빅스텝 0.5% 인상하는 단행 예상에 따른 경제 충격의 우려와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에서 14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겠죠.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물가 상황, 국내 통화 정책, 달러의 강세 이런 부분, 3, 4분기 기업 실적 발표, 미국의 AMD, 우리의 삼성전자 등의 큰 폭의 실적 경고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지난 3분기에 30%에 감소했다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좀 놀랄만한 그러한 모습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변수가 많아서 증시의 상단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2100에서 2230포인트로 전망을 하는데 현재는 2230포인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개최되는 IMF 세계은행 총재가 함께하는 IMF 연차 총회가 오늘 열렸죠.
이곳에서의 IMF 그리고 세계은행 총재 동시에 글로벌 경제 침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2026년 5년 동안 GDP 5,700조 원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네요.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총재가 동시에 세계 경제 침체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특히 통화가치 하락,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 경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1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IMF 세계은행 연차총회 첫날 대담에서 크리스탈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내년도 세계 경제 3분의 1이 2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즉 3% 미만 2.97%로 이렇게 하향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2026년 5년간 각 국내 총 생산 총 4조 달러가 사라질 것이다라 밝혔고, 이는 독일의 한 해 GDP 규모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HLB는 리보세라니 병역요법이 간암 임상에서 최종 성공함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과 NDA 신약 승인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진양곤 HLB 회장은 SMO 발표 후에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서 9월 10일자 유튜브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의 유튜브 방송을 지난 8월 프리 NDA 미팅 신청이 완료가 되어서 이번 달에 미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등 지역별 판매 전략을 수립 중이다라고 했는데, 글로벌 경제의 이렇게 침체 위험성과 이번 달에 HLB, FDA와 미팅 진행 그 사이 어딘가쯤에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그래서 수급 이런 부분이 어디쯤 정도가 될지 대단히 이번 주 긴장을 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상황이네요. HLB를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먼저 살펴를 본다라면 최근 들어서 9월 말에 이거 4만원까지의 가격 조정을 보여주었고요. 이것이죠. 바로. 그리고 4만원 선 이런 부분, 그리고 어젯밤에 어느 분께서 가격이 증시가 안 좋을 때 가격이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에서의 투자 전략을 언급을 드렸는데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중장기 투자분들에게 오히려 상실감을 안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식은 예측하는 것보다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면 HLB뿐만 아니라 이렇게 장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또 글로벌 시장도 바라보면서 국내 시장을 바라보면서 수급, 고객 예탁금 등등 다양한 데이터를 참고해 가면서 가장 저점 부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판등을 줄 적에 일부이지만 이런 부분을 매매하면서 손실폭을 줄이면서 내지는 주수를 늘려가면서 적절히 매매 각자가 정해진 매매 원칙에 입각을 해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린다. 이런 부분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쉽게 언급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을 드린 그러한 말을 잘 참고하셔서 일부 물량만 또는 이렇게 각자가 정해진 원칙의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최근에는 어쨌건 10월 중에 미팅 FDA와 미팅건 그럼으로써 4만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매수의 봄직도 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반등 정도를 주게 되면 내년 1분기에 NDA 신청을 2개 정도 선낭함 이런 부분과 리보세라니 병역요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NDA 신청을 2건 정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저점과 고점의 박스권 어딘가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박스권의 하단의 일부 산 부분은 일부 좀 차익도 하고 이러면서 주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최근 들어서는 지난 6월 달에 32,500원까지를 보여주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43,900원 신용의 물량은 HLB에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4만원 초반 정도까지의 이번 주 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혹시라도 주게 되면 이런 자리에 거래량과 함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HLB 생명과학도 최근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최근에 지난달만 하더라도 12,000원의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어느 정도 누군가는 올려서 이렇게 차익을 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3,000원인데 충분히 이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 내지는 그 밑에까지도 고려할 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것은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제약도 최근 들어서 한번 뻥튀기 한번 했었죠.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곳. 지난달 9월 달에 거래량을 어느 정도를 동반을 하면서요. 이곳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27,500원까지 이렇게 달렸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가 또 나왔죠. 15,000원대. 최근 들어서는 지난 6월에선 가장 저점이 12,500원입니다. 리보세라님이 생산 기조로 사용될 HLB 제약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곳이 15,000원인가요? 15,000원 정도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점 추격 매수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 HLB 제약입니다. 추격 매수한 이런 부분들께서는 손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충분하게 15,000원 이하까지도 글로벌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오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둘러 이런 종목은 아직은 일단은 한번 올렸다가 내렸기 때문에 서둘러서 진입하는 것보다는 관심을 아직 두지 않고 지켜만 보는 상황에서 이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려보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은 엘테라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엘테라의 모습처럼 시장의 리더 HLB 리더의 역할을 HLB 테라퓨틱스가 해줄까 하는 것이고요. 지난 6월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렇게 큰 거래량을 동반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은 거래량이 훨씬 줄어들면서 여기 돌파하기 어려웠던 15,000원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 거래량 터진 이곳에서는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아닌 누군가가 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에 개인들의 이 무덤 자리다 이곳이 이 큰 거래량이 개인들의 무덤이라고 한다라면 이곳에서 이 거래량을 가지고 통과하기는 어렵겠죠. 오랜 동안 어느 정도 시일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서너 달 정도의 고통을 받던 개인들이 이곳에서 본전이 왔을 때 팔겠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거래량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거래량으로 이 어려웠던 이 거래량이 터진 이곳을 순탄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의 거래량이 개인들의 물량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엘테라의 모습은 2만원까지는 좀 가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변수는 현재 글로벌 증시 상황이 있죠. 13, 14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최대 변수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요. 현재의 유가가 또 심상치 않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2년 장기 집권의 푸틴의 핵 버튼을 또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 꼴통들의 지도자들이 어떤 그 결정을 하게 될지 또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경제 역시 실적에 대한 우려, 실적 경고들도 이번 주 10월 녹록치 않은 시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요일 오늘 날씨도 차갑고 증시도 찬바람이 불 것 같은 이 공포스러운 엄습, 과연 HLB의 수급의 영향은 어느 정도 미치게 될까?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보수적으로 큰 폭의 변동성은 있을 것 같진 않고 저가 메리트 역시 나올 것도 같지만 또 시장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에 잘 수급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른 아침 HLB 소식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증시 한번 오늘 새벽에 마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가 이건 업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조금 전에 안 되어서 오늘 새벽녘에 다우존스는 93포인트 0.32%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맨 처음에 봤을 땐 2%의 하락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랐더랬는데 토요일 새벽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그대로 데이터가 보여져서 2% 하락을 한 줄을 알았어요. 나스닥은 1%대의 하락을 했는데 이 전저점 1500포인트 정도 1600포인트를 하회해서 여전히 1%대 1542포인트 고점 대비 크게는 50%까지 하락을 한다라면 16200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올해 또 내년 초 정도까지는 8000포인트대까지 또는 그 이하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렇게 우려감을 드네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는 이러한 형국에 여전히 경제 전문가들 또는 IMF 총재, 세계은행 총재들 동시에 세계 경제의 성장률에 하향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그럼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그러니까 강도를 줄이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로 봐서는 어려운 시장이 지속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다우존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제히 하락을 했었죠. 다우존스는 0.32%, 나스닥은 마이너스 1.04,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75.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45%의 연일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역시 3만 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36,952포인트를 올 초, 지난 연초 이 정도의 최고점을 찍으면서 현재는 3만 포인트가 무너진 상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25,000포인트까지 향해질지가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이렇게 뉴욕 증시 바라보고요. 그리고 유럽의 증시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의 증시 역시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네요. 유럽의 증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있죠. 아직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락 마감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차가운 날씨만큼 글로벌 증시, 우리 증시 오늘 또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00포인트로 그럼에도 이 시기 잘 견디시라 이렇게 또 HLB의 수급이 또 몰릴 수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